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기말고사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처럼 정말 쉽게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선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 기말고사가 이제 올해 새로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은요 6월 10일, 12, 13, 18, 19, 20 이렇게 총 3일, 3일에서 6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6일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 요 시험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5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내가 언제 시험을 볼지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루마다 5타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5타임이 있어서 첫 번째 타임은 9시, 두 번째 타임은 11시, 세 번째 타임은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7시 이렇게 5타임이 있어요. 11일에도 5타임, 12일에도 5타임, 13일에도 5타임 이렇게 6일 동안 5타임이 있는데, 내가 11일날 뭐 세 번째 타임에 시험을 보겠다, 뭐 20일날 뭐 마지막 타임에 시험을 보겠다, 요걸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요 기간에 신청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시험 못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던 시간이 자동으로 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1일 날 첫 번째 타임 이런 때 막 그냥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는데 배정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시간이 안 될 때 시험 배정될 수 있으니까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요 기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요번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미리 시험을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약간 지금 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첫 번째 주보다 이 두 번째 주에 신청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첫 번째 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어떻게 시험을 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보다는 두 번째 주에 시험을 신청해서 보라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주에 뭐 19일날 뭐 두 번째 타임이나 세 번째 타임, 아니면 20일날 뭐 두 번째 타임이나 세 번째 타임 이 정도로 해갖고 시험을 보시라고 미리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되 두 번째 주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선택했습니다. 뭐 20일날 두 번째 타임 이렇게 선택했으면 그 세 과목을 보시는 분은 그 세 과목을 한 타임에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5문항씩 세 과목이니까 총 75문제를 몇 분 동안 시험 보는 거냐면 75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75문제를 75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했는데 그 사회복지사나 공인중개사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도 길고 오지선다형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 시험은 사지선다형이거든요. 사지선다형은 문제가 대부분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문제를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막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느나, 그냥 요거는 1번 풀었더니 요게 답이 3번이구나, 뭐 2번은 뭐 2번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한다면요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다 하고 다시 읽고 다시 아까 몰랐던 거 다시 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보러 갈 때 필수적 준비물이 뭘까요? 그렇죠,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말 특징인데 오래 다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번을 외우시던가 뭐 적어 가시던가, 아니면 시험장 가서 감독관한테 손들고 나 이름이 뭔데 학번 좀 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거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 20분 전에 입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노하우는 모든 시험에서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일찍 가는 게 노하우입니다. 신분증을 안 갖고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갖고 오시지 말고요, 거기 고사본부가 있습니다. 고사본부에 미리 확인을 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에 의해서 확인해 갖고 증명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가야지 걱정 안 하고 그런 걸 조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 보러 올 때 미리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분증 반드시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가 25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석 수업이나 또는 출석 과제문을 제출했을 때 30점 만점이었었죠. 그 30점 중에 뭐 29점이나 30점이나 28점이나 27점이나 이렇게 대부분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는 내가 한 문제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4점짜리가 있으니까 막 틀리면은 4점도 날아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70점 만점이니까 70점이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A풀을 받을 수 있다, A0를 받을 수 있다, B풀을 받을 수 있다, B0. 요게 결정되는 게 기말고사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잘 하셔서 시험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어느 지역 대학의 몇 호실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이니까 6월 초쯤이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험을 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과의 시험 범위를 이게 뽑아봤는데 대부분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죠.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또는 교재 및 워크북 전체, TV 강의 전 범위 이렇게 거의 다 전체고요. 어떤 과목에 따라서 출석 수업 했던 부분을 빼주거나 아니면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면은 2, 4, 6, 7, 8, 11, 12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만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출석 수업한 걸 빼주면은 저는 안 좋더라고요. 출석 수업한 걸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석 수업 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에 나오면 사실 쉽게 맞힐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출제하다 보면 전부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만 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냥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인 게 모든 과의 모든 과목에 그냥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려야 되겠네요. 코로나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은 이제 갖고 갈 수 있지만 핸드폰은 꺼갖고 이제 가방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돼요. 울리면은 또 부정행위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코로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교재나 아니면 강의록이나 기말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제했던 기출문제를 표시를 합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요게 18년에 1번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표시를 하다 보면 19년에도 또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0년에는 안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17년에 2번 문제 이렇게 해갖고 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장에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된 거를 다 미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표시하신다고 그러면, 퀴즈 문제나 아니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1장에도 표시하고 2장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여기 여러분이 눈에 보입니다. 1장에서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요게 출제가 되는구나. 글쓰기라면 글쓰기랑 말하기의 차이점 요거거든요. 항상 출제가 돼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1장에서 뭐가 출제되는지 모른다면 그 개요도 알아야 되고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그런 거 다 공부하고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 그런 거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경험에 시험 나오는 거는 말하기랑 글쓰기의 차이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땅 짚고 헤엄을 치려면 기출문제를 다 표시를 합니다. 책이나 강의록 같은데 그걸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출문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퀴즈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은 파란색 같은 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 안 들었던 걸 듣게 되면요. 뭐가 나올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한 문제, 2장에서는 2문제, 3장에서는 근데 4장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4장이 중요하고 4장에서는 요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과목, 제가 국문과 다닐 때 정말 어려운 과목, 또 제가 어문 계열도 다녔거든요. 영문과나 중문과 정말 어렵다는 과목, 정말 전부 다 한자로 돼 있거나 전부 다 영어로만 돼 있는 과목, 정말 어려운 과목도요. 출제되는 게 항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공부하지 않아도 출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출문제와
퀴즈와 중요하다고 했던 걸 미리 표시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장에는 뭐가 출제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렇게 과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걱정하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표시하고, 기출문제가 없는 과목이나 뭐 새로 강의를 찍은 과목이나 이렇게 교수님이 바뀐 과목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퀴즈나 중요하다고 강의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기 지금 여러 과를 졸업하고 또 제가 이제 최근 10년 동안은 또 제가 계속 다녔거든요. 쉬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노하우,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여러분들 이게 학교 공부하는데 수월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운 것들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